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한번 나누어 다뤘고요. 논문으로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관점에서 이 두 단백질 중에 우리 같은 당뇨인, 더 나아가서 건강한 사람들까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중에 탄수화물은 우리가 당뇨를 앓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고요. 단백질을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구분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육류로 대표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단백질 섭취를 육류를 통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인 두부나 콩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동물성 단백질이 좋지 않으니까 제한하고 식물성으로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잘 들어보신 후에 어느 정도를 드셔야겠다는 것을 판단하는 취지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보통 고기를 통해 섭취하게 되는데 일단 맛있습니다. 기운을 내려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 고기가 어떤 상태인지 좀 짚어봐야 됩니다. 고기의 경우 한우이건 수입산이건 상관이 없는데요. 물론 국내산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국내의 축산 환경을 문제 삼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블링이라는 지방 성분이 많아야 우리나라에서는 최상급의 판정을 받으니까 외국에서는 이 기름을 먹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는 원래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축사에 있던 소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풀밭에 묶어 놓으면 이 소는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물론 과거의 영농 방법에서는 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소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일을 기계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소를 키우는 농가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다고 보셔도 되죠. 그렇게 지금의 소들은 전문적인 축사에서 키워지는데 이 모든 소들은 사료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료의 원료가 다 수입이죠. 또 이 사료의 원재료가 풀이 아니라 옥수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옥수수는 풀이 아니거든요. 곡식입니다. 또 옥수수를 먹여야 크기 성장이 빨라지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옥수수는 역시 지외모 작물로 키워진 옥수수를 원료로 하거든요.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GMO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GMO 작물로 키워지는 소고기를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대규모의 기계적인 운영이 아니라 병이 든 소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요.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30개월령 이내의 육류만을 수입합니다. 왜 30개월령 이내의 소를 수입하죠? 다 아시잖아요. 광우병이 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광우병의 증세가 나오기 전이 되는 30개월령이 지나기 전에 도축을 한 고기를 우리가 수입하는 겁니다. 소의 수명은 30년이 훨씬 넘죠. 40년도 가고요. 그런데 30개월령 이내에 도축을 한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어린 소가 육질이 부드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기에는 뭔가가 좀 부족합니다. 이게 소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킨 사랑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닭 역시 5주에서 7주 정도면은 도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닭을 키우는 농가의 경우에 큰 양계장이 가로가 보통 30m, 세로가 보통 150m 정도의 크기로 대형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경우에 닭의 경우에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옥수수를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문제는 GMO 작물로 만들어진 사료를 먹는 그것만을 문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하는 일, 요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닭, 그러니까 5주에서 7주의 닭을 잡는다고 했으니까 그보다 훨씬 어린 거를 봐야 되겠죠. 병아리입니다. 근데 이 어린 병아리들이 크는 과정에서 병이 들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닭은 병이 들어도 수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닭을 출하할 때 5주령이면 더 싸겠지만 7주령인 닭을 출하할 때도 2,000원이 안 되는 가격을 받거든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냥 이 닭을 치료하는 것보다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수익이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든 동물의 고기를 먹는 건 아닌데 그런 유병 요소를 가진 고기를 먹는다는 거, 요거를 생각해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세상에 먹을 게 어딨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예 먹지를 말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논문에서 확인했듯이 월화수목금요일 이렇게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이 횟수를 조금 줄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경우는요, 제가 많이 권해드린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콩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여기에서도 수입산은 전부 다 제외입니다. 이 콩은 영양적으로도 인체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제가 좋아하는 두부와 콩나물 이런 걸 드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추천을 드리면 버섯이 있는데요. 이 버섯은요, 칼륨이랑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다양한 무기질, 그러니까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자, 물론 이렇게 드시는 식습관 완전히 한 번에 바꾸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에서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요, 제가 나름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처음 시도해본 영상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